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됩니다. 공식적으로 전쟁은 멈췄고 포로들은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두가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그리고 유엔군 포로 중 일부는 그 이후 단 한 번도 귀환 기록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음모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괴담도 아닙니다. 국가기록, 국제기구 문서, 실제 증언이 모두 남아있는 공식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역사입니다. 휴전 직후 유엔군과 공산군은 포로 교환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은 빅 스위치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유엔군 사령부 공식 문서에 따르면 유엔군 측은 약 12,000여 명의 포로를 송환받았습니다. 그중 대한민국 국군은 약 8,300여 명이 귀환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국방부와 국군 전사 포로 기록에는 실종 처리된 국군 포로가 수천 명 단위로 존재합니다. 사망 확인도 없고 귀환 기록도 없고 포로 교환 명단에도 없습니다. 국방부 공식 표현은 오랫동안 이렇습니다. 행방불명. 북한 측의 공식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귀환을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북에 남은 포로들이다. 이 표현은 이후 수십 년간 국제사회 문서, 외교 문건, 회담 기록에 반복됩니다. 자발적 잔류, 이 한 단어가 모든 설명을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나옵니다. 1953년 당시 북한은 이미 강제 이동사상 검증 분류 수용 시스템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이는 북한 자료가 아니라 소련군 군정기록, 중국군 참전보고서, 미 CIA 비공개 문서 해제본에 동시에 등장합니다. 즉, 전쟁 포로가 개인의 자유의지로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1954년 유엔 총회 보고서입니다. 유엔은 전쟁 직후 귀환되지 않은 유엔군 포로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다룹니다. 이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명시됩니다. 일부 포로의 소재와 생존 여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강제 억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건 개인 주장도 한국 정부 단독 주장이 아닙니다. 국제기구의 공식 기록입니다. 시간이 흘러 1960에서 70년대 탈북자 증언에서 나측은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남조선 군관 출신 기술자, 말투가 다른 노무자, 군사 교육을 담당하던 중년 남성. 이 증언들은 하나하나만 보면 단편적입니다. 하지만 지역, 시기, 역할을 겹쳐보면 군사기술 교육 분야에 배치된 인물들이라는 공통점이 드러납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이 사실을 몰랐던 건 아닙니다. 1990년대 초 국방부 내부 보고서에는 북한 내 생존 국군포로 추정 인원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공식 발표는 아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잔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미국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미 국방부 POW, MIA 사무국은 한국전쟁 이후에도 미확인 생존 가능성 분류를 유지해왔습니다. 미군 포로 역시 귀환 명단과 사망 기록이 모두 없는 인원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을까? 첫 번째 이유, 휴전 체제의 한계입니다. 정전협정은 전쟁을 끝낸 게 아니라 전쟁을 멈춘 상태로 남겼습니다. 포로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는 순간 정전 질서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 냉전 구조 속 정치적 계산입니다. 1950에서 60년대 국제사회에서 포로 문제는 인권 문제가 아니라 체제 경쟁의 일부였습니다. 누군가를 끝까지 추적하는 건 외교적 부담이 컸습니다. 세 번째 이유, 확인 불가능성입니다. 북한 내부 자료 접근 불가, 현장 조사 불가, 생존자 고령화, 시간이 흐를수록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는 점점 더 강력해졌습니다. 하지만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실제로 2000년대 이후 귀환한 일부 국군포로 증언은 이 모든 의문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전쟁이 끝난 줄은 알았지만 집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웅담도 아니고 전투 기록도 아닙니다. 국가도, 전쟁도, 휴전도 끝내 책임지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